샤워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여자가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사고로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는 피아니스트 소피아. 언제나 그녀는 한 카페에 들려 커피 2잔을 주문합니다. 한 잔은 그녀의 것이었고 나머지 한 잔은 카페 문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소피아는 언제나 그렇듯 우편함을 확인하고 그때 막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위층에 사는 여자 베로니카와 간단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에 도착한 소피아. 옷을 갈아입은 소피아는 얼마 뒤에 있을 연주를 위해 피아노 연습에 몰두합니다. 그때 막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다음 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피아노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파트 계단에 떨어져 있던 스카프에 미끄러진 소피아입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위층에 사는 베로니카의 것이었습니다. 베로니카의 향수 때문이었죠. 그날 밤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던 소피아가 엘리베이터에서 베로니카를 만나는데요. 그녀를 볼 순 없었지만 그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내린 소피아에게 자신이 쓰는 향수의 이름을 알려준 베로니카. 집으로 돌아온 소피아는 자꾸만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그랬던 것처럼 위층에선 베로니카가 누군가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뭔가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을 느낀 소피아는 베로니카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예상대로 경찰이 소피아를 찾아와 죽은 베로니카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녀와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부터 말이죠. 하지만 소피아는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소피아의 집. 그녀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정체불명의 한 남자. 베로니카가 죽던 날 엘리베이터에서 본 소피아가 유일한 목격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정되어 있던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죽은 베로니카의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베로니카의 죽음을 목격한 소피아를 없애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신의 목숨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느낀 소피아. 그때 막 무언가를 바닥에 떨어뜨린 소피아는 앞이 보이지 않아 찾을 수가 없었고 가까스로 찾게 된 소피아는 자신이 들고 있던 와인잔을 일부러 떨어뜨리며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과연 소피아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17년작인 이 영화는 위층에 사는 베로니카의 죽음에 휘말리며 러시아 마피아와 암살자들에게 휘말리게 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유일한 목격자였던 소피아를 죽이기 위해 그녀의 집에 몰래 침입한 암살자는 그녀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영화에 대한 가이드를 살짝 알려드리자면 보스니아 내전, 즉 학살을 미스터리와 스릴러라는 영화로 풀어냈습니다. 실제로 보스니아 내전에서 희생을 당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인종과 종교에 대한 갈등으로 죽음을 맞이했었죠. 영화는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들어있으며 전쟁의 희생은 언제나 그렇듯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영화의 재미로 돌아와 살펴보자면 중반까진 꽤나 깊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반을 넘으면서 영화는 마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것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데 이 영화가 정통 스릴러물이 아니라 보스니아 내전에 대한 역사적 아픔을 함께 담고 있기에 사전 정보 없이 감상을 하신 분들에겐
살짝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던 소피아, 그리고 위층에 살고 있던 이웃 베로니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소피아에게 일부러 스카프를 건네며 향수의 이름까지 알려주었던 베로니카의 암호. 이 영화의 제목은 인 다크니스입니다. 저는 영화 블로거로도 활동하고 있는 루피 영화였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살펴가세요.